한미 핵동맹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시적 핵 비핵 듀얼 모드 작전 연합군이에요. 일단 미국이요. 나토는 일종의 연합군이죠. 연합군 체제죠. 컨바인드 포스예요. 그거는 그때 블락이잖아. 양자 연합군을 운영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동맹밖에 없어요. 일본과는 컨바인드 포스가 아니에요. 연합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주일 미군 사령관이 쓰리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포스타인 거고 이게 연합군이어서 그래요. 일본은 공군 쓰리스타고 여긴 육군 포스타 아닙니까? 공군 쪽은 좀 포스타가 숫자가 작지 않아요? 그 쓰리스타면은 거의 저기 육군에 갖다 놓으면 포스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숫자 같아요. 거의 같아요. 10몇 명 돼요. 공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오히려 전체 규모는 육군이 많으니까 육군 포스타가 더 센 거지. 어떤 면에선. 예. 전 세계 유일의 양자연합군이고요. 전 세계 유일의 핵 비핵 듀얼 모드 작전 지침을 갖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으로 까고 또 미 육군의 비핵 전력, 한국의 비핵 전력, 그게 밀고 그래서 핵 비핵 듀얼 모드 작전 지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계 유일의 연합군이에요. 이게 세계 유일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이 한미 핵동맹 이거 절대로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공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약속이 됐고 그게 존재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걸 안 지켜. 미국이 핵 확장 억제, 핵우산을 이행하지 않아 약속을? 그럼 미국은 인류의 경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라 간판 내려야 돼. 슈퍼파워라는 간판 내려야 돼. 그때부터. 그래서 미국이 그거 쓸지 안 쓸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아니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오돌오돌 뭐 병아리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 머리도 안 돌리고 그 가슴은 요만해가 새 가슴에서 오돌오돌하고 그 뭡니까 도대체? 난 참 한심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그 핵동맹에 의해서 명시적 핵비핵 듀얼모드 작전 연합군이 구성됐다라는 건 북한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면 너 도발하면 평양이 없어져. 도발하면 평양이 없어진다예요. 중국한테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가 제2차 태평양 전쟁을 할 각오가 없다면 북한을 내세워서 도발하거나 북한 급변사태에 일방적 군사 개입하지 마. 그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북한에도 메시지가 가지만 중국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하면 이거는 공격력이잖아요. 핵 공격력이잖아. 그럼 방어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방패와 칼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군이 파병돼서 위성 MD 정보를 실시간 연동시키고 있잖아요. 작동하고 있잖아. 이건 뭐야? 결국은 한반도 안에서의 핵 비핵 듀얼 모드 작전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중국이 이상한 행보를 보였을 때 제2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그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핵 비핵 듀얼 모드 작전 연합군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한미 핵동맹으로 이번에 격상을 안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국의 앞장서서 한국을 앞장세워서 한국의 비핵 첨단 전력만 계속 강화하도록 슬슬 밀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사냥개로 쓰는 거고 미국이 우리를 총알밥으로 쓰는 거라고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자기를 태웠다고. 여차하면 제2차 태평양 전쟁 각오하고 핵무기 쓸게. 태웠어.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냥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사냥개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 된 거예요. 진짜 동맹다운 동맹이에요. 무시무시한 동맹이에요.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우선 첫째 하나는 군사 지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딴 거 다 떠나서 뭐 한국의 국력, 한국의 뭐 첨단, 한국의 뭐 군사 지정학적 이런 거 다 떠나서 딱 이 그림 하나가 딱 보여주잖아.
한반도는 중국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예요. 중국의 심장은 샹하이에 있지도 않고요. 선전에 있지도 않아요. 중국의 심장은 베이징에 있고 베이징 안에서도 종난하이에 있습니다. 지들끼리 그 잘난 놈들끼리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사랑하고 섹스하고 일하고 늙어 죽어가는 그 조그만 주먹만한 특구에 있어요. 거기서 100명 죽은 게요. 샹하이에서 100만 명 죽는 것보다 큰 사건이에요. 걔들한텐. 그 우리랑 10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서울하고. 첨단 무기에서 1000km가 무슨 엎어지면 코 닿는 데죠. 제가 저기다가 베이징 거기 딱 거기 철에 칠해놨잖아. 거기 텐진 베이징이에요. 거기가. 제가 칠해놓은 데가 엎어지면 코 닿아요. 저거 지금 중국에 여기 그 맨 남쪽에 점점점 걸린 게 그게 뭐 한참 뭐 저기 위도 아니에요. 여기가 저기 샹하이 닝보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아요. 샹하이 닝보. 800km? 서울쯤에서 800km 그런 거밖에 안 될걸? 착살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지리의 위치가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근데 한국을 어떻게 버려? 한국을 어떻게 작살나게 내버려둬? 그 다음에 한국이 이 점점점점 하는 요 지역에 대표되는 한반도 인근 그거를 딱 지켜내면 한반도 인근을 지켜내면 이 제일도련 원래 제일도련 지금 한국이 힘이 강해져 가지고 제일도련이 Y자로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백모의 이론이야. 이제 제일도련 한 선이 아니야. 두 개의 Y자야. 원래 제일도련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거쳐서 대만으로 흐르는 원래 제일도련이 훨씬 방어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든 저기 오키나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 중국이 저 기동력이 없다고요. 저 원거리 투사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거리가 멀수록. 한반도 쪽에서 딱 중국 약점을 잡고 있으면 아래쪽에서 싸움이 붙으면은 쥐어 패기가 편하고 싸움이 안 붙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쥐어 터질까 봐. 한반도 정부에서 쥐어 터질까 봐. 그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군사 지리적 가치는 특히 대한민국 힘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이거는 거의 상종가예요. 계속 상종가고 따라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사상과 기본적인 전략과 기본적인 지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 미국이 여기를 보호하겠다라는 해구산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미국의 해구산 보호 약속을 부도가 못 나는 은행 보증수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압수표로. 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채면서 엉터리 같은 소리들 하고 국민 전체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그러냐고. 사람이 패닉에 질리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한미일 삼국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에요. 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압박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그 두 개의 위대한 컨버전스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컨버전스는 토니 블링켄이 엊그저께에 그것도 포린 폴리시였던 것 같은데 포린 폴리시인가 어딘가 기고하면서 밝혔어요. 그거 뭐냐? 그러니까 한미일 동아시아와 나토, 유럽이 컨버지를 했어요. 서로 간에 이건 글로벌 안보에서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서로 수렴을 했다고요. 근데 그 큰 차원의 그랜드 수렴, 그랜드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컨버전스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우리는 안보 공동체다라는 데에서 수렴한 거예요. 한일 컨버전스가 있었어요. 코리아 저판 컨버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번져가지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됐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되니까 유럽에서 사단이 벌어졌을 때 같이 손을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쪽 여기 한미일 삼국체제 아래 딱 두 개가 더 올라서 붙죠.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래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4, AP4.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한 거고 빼고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AP4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중 전선에 참여하고 일본이 소위 반격 능력이라고 불리는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일본이 이제까지 이걸 안 했었어. 22년에 이거 하겠다고 나섰고 이게 이제 발걸음이 빨라졌고 현무5 같은 거 가지고 한국이 막 걸으니까
일본도 이제 발이 점점 빨라지죠. 이제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육해공 중거리 타격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때 중거리라는 건 기본이 짧은 게 한 500-600km, 기본이 토마호크 1600km, 그다음에 좀 더 길면은 3000km 가까이 되는 그런 능력들이 이게. 이걸 중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가 요번에 이제 그 중거리 타격 능력 중에 그 타격 부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폰이잖아요. 그게 이제 필리핀 루손 섬에 지금 깔려 있잖아. 그럼 그런 게 이제 오키나와에도 깔릴 거고, 일본이 자기 능력을 갖게 되면 오키나와에는 미군 부대에 미군이 그거 까는 걸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일본 그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반대한다고. 그리고 한국은 뭐 그래, 우리 너희 중국에 대해서 우리 미국은 뭐 이렇게 긴장 높일 뜻 없어. 너희 너무 가깝잖아. 우리 안 깔게. 근데 한국 애들은 미리 다 만들어 놨네. 지들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말리냐. 그거예요. 한국은 다 만들어 갖고 있어. 심지어는 토마호크 사거리 제일 길은 1600km보다 2배긴 3000km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무 3D 그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소련인가 러시아에서 야혼트 집어다가 그거 변형시켜가지고 한 500km 가는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만들었잖아. 서해 바다에다가 500km에서 초음속 미사일 때려보세요. 중국 배 다 깔아앉지. 500km면 다 미쳐요. 그거 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건 현무5 같은 그 탄도미사일이랑 해서, 그 다음에 천룡, 그러니까 800km 이상 가는 타우루스보다 더 강한 벙커버스터. 그거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타우루스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무기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독일한테 달라 하는데 독일이 안 주잖아. 그거 가지고 크림 대교 완전히 박살낼 것 같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무기예요, 타우루스는. 근데 타우루스는 500km 가잖아. 걔보다 폭발력 강한데 800km 가. 그거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 비행기 싣는다는 거 아니에요. KF-21에. 미국 컨트롤 벗어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상공에서 놓으면은 저기 뭐 샹하이가 작살나는구만. 닝보 항구가 작살나고. 조금 나가가지고 어디 저 백령도쯤에서 놓으면은 저기 종란하이가 작살나네. 근데 그런 종류의 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미국 제스미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변형시키니까 공포스러운 대함미사일 되잖아요. 대함순항미사일 LRASM.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앞에 관통탄두란 말이에요. LRASM 되면요, 아마 사거리가 우리가 저기 천룡 가지고 LRASM 만들면 사거리 한 1500km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통탄두일 때 탄두 구조가 복잡해요. 타우루스가. 이중이고요, 텐덤이고요. 그 안에 또 지연신관 줄줄이 들어있고요. 그래가지고 타우루스가 그런 시간이에요. 위에서 일단 까고 내려간 다음에 1층 바닥 내려갔어, 2층 바닥 내려갔어, 3층 공간에서 빵. 그럼 1층에서 처음에 뚫고 내려갈 때 텐덤으로 빵 터지고, 그 다음에 1층 뚫고 내려갈 때는 지연으로 견디고, 2층 뚫고 내려갈 때 지연으로 견디고, 지연이 2번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앞에 탄덤이고. 그러니까 이 탄두 구조가 복잡하고 커요. 타우루스가.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함 미사일로 가면 그런 식의 그 방카바스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탄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연료를 많이 채우게 돼. 그럼 뭐 1500km 가는 거지. 지금 그게 AGM-158XR이라고 로키드 마틴이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1600km, 1500km 가요. 우리 타우루스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컨트롤 못하는 자기 전투기에 싣고 날아오르겠다는 놈들이니까, 미국으로서는 참 편하죠. 자기는 해구산만 확실하게 약속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거지. 예. 그런데 그거를 안 지켰어. 그러면 저건 양아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조기 둘른 양아치들. 백악관에 앉은 양아치 두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미국 나라 간판 내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도록 우리가 계속 뒤에서 드라이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핵동맹,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그 다음에 위성과 MD, 링크, 나이프,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이런 게 강화되고 세계 유일의 핵, 비핵, 듀얼 모드 연합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와우 자주국방이 급발진하면서 따로 계산서, 그러니까
너희 북한이나 중국이 사고를 쳤을 때 미국과 뭐 딜 쳐가지고 전쟁을 끝날 수 있다라고 너희 착각하지 마. 우리랑 따로 계산서 끊어야 돼.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의 시작은 너희나 미국이 결정할 거지만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끝날 건지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안 다루는데 미국이 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가? 일단 미국 국방 체계 전체가 중국에 올인하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없어. 중국을 의식하고 약속을 민기적거릴 수가 있어요. 중국과 대립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뒤에서 드라이버로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미국 즉 국방체계 다 흘러가는 거 보면 중국과의 대결을 전제로 한 중국과의 전쟁을 전제로 한 국방체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전제로 미국은 군사체계가 진화하고 있다. 급속하게. 그러면 미국이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리야? 아니죠. 전쟁을 대비해야 평화가 지켜지잖아. 지금 보세요. 중국이 미국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요. 그거 미국은 말이에요. 뭐 중동과 유럽 이런 데서 전선이 터지면요. 가랭이가 찢어져갖고 동아시아 신경 못 씁니다. 동시 복수 전선이 되면 미국은 신경 못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 미국 국방력에 별다른 하중이 없어요. 단 하나의 하중은 뭐냐면 무기 양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자체, 한국, 동유럽, 일본을 조직화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기 양산 능력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돼. 그러면 첨단 무기 양산 능력을 미국, 한국, 동유럽, 일본이 딱 손꼽고 나섰을 때 이게 중국보다 부족할 거냐? 저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첨단 무기 자체 성능도 훨씬 높고. 미국은 지금 이런 복수전선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프,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타겟팅 정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무기 공급해주고 그것만 한다고. 현장 싸움은 현장 국가들이 해라. 닉슨 독트린이 1970년 69년에 나온 닉슨 독트린이 말하자면 몇 년 만이야? 55년 만에 완성됐네. 현장 전쟁의 현장화. 닉슨 독트린은 그거 아니에요. 월남전의 월남화.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그다음에 한국 안보의 한국화. Koreanization of Korean Security. 그게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그게 완성돼 가지고 Localization of a local war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장 전쟁은 현장에서 해라. 우리는 나이프로 정보 제공하고 무기 지원할게. 그럼 미국이 지금 부족한 건 딱 뭐야? 무기 생산 능력만 부족한 거예요. 155mm 포탄 찍어내고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배 만들고 그다음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만들고 재즈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부족한 거예요. 그거 한국이 많이 해주고 있지 지금. 근데 그건 한국 따라서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도 할 거고 어느 정도 앞으로 동유럽도 할 거고 미국 본토도 할 거고 독일도 할 거고 영국도 할 거고 프랑스도 할 거예요. 따라서 물론 이 게임 펼쳐지면 제일 유리한 건 한국이에요. 양산, 가성비 하면 뭐 코리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나이프라는 애는 뭐냐? 이렇게 가운데 이게 입체 격자 구조에 슈퍼 AI 망이 있는 거지. 그 망에다 대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유무인 센서가 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행기에 있는 F-35에 있는 센서다. 그럼 걔도 이 나이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에 뭐 레이더에 있는 레이더도 센서니까 이거 나이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수십만 개의 유무인 타격. 그 뭐 육군이 운영하는 무슨 중거리 타격 부대에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냐 아니면 뭐 F-15에 달고 올라가는 무슨 대함 공대함 미사일이냐 뭐 이런 이 두 개가 일단 나이프가 둘을 분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F-35에 달려 있는 미사일도
나이프는 이쪽에 있는 이펙터로 보는 거예요. F-35에 있는 센서도 나이프는 이쪽 센서로 보는 거야. 그러면 조합이 무수히 나오겠죠. 센서와 이펙터를 분리한 다음에 나이프가 무수히 많은 자유로운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유무인 센서를 무수한 유무인 이펙터와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체제를 제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이걸 하게 되면 아까 그 합동 연합군 작전 지침에 의해서 한국의 코리아 나이프와 US 나이프가 상당 수준 연동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점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핵 잠재력 4대 요소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야. 아이 뭐 정 안 되면 이판사판 뭐 핵무기 해야지 하는 국민적 합의. 그런 합의가요. 일본이나 유럽에는 없습니다. 무서워서들 그거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오히려 지금 백모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아이 그런 그 결기가 있는 건 좋은데요. 그 결기를 좀 진흥화하세요. 진흥화. 이거 백모는 그 얘기하는 거고. 결기를 진흥화해야지 안 그러면 간첩한테 이용당하죠. 백모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기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결기예요. 근데 그걸 진흥화해야 된다고요. 막무가내 핵무장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간첩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남북 핵 3.5K밖에 안 되니까. 막힌 길로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열린 지평으로 가야지. 예. 아무튼 그런 그 결기. 뭐 이판사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결기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형 후 핵연료 특히 중수로에서 나온 거 꽉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그거 뭐 거기서 저기 플루토늄 추출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원리가 간단한 공정이라 한두 달이면 그 시설 만듭니다. 예. 그 국회에서 그 저기 예비비 많이 할당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냥 안 묻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뭐 안보기금, 특별기금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몇 조 그냥 딱 해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한 기금으로 뭐 집행을 할 때는 입법을 초월한다. 뭐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등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국회에서 그런 포괄적 예산과 백지수표 예산과 백지수표 권한을 주면 돼. 환경평가 초월할 수 있다. 뭐 초월할 수 있다. 뭐 초월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여차하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갖고 행정부에 의해서 바로 이거 뭐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백지수표 돈하고 백지수표 권한하고.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민주당이 저렇게 눈이 시퍼럴 때 민주당부터 우선 주저앉혀 놓고 한 5년은 좀 할 수밖에 없어요. 4년 후나.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나 조선일보에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총선에 질 수는 있어. 전선은 제대로 형성시키고 져야 되잖아. 그럼 그때 전선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왔다.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끌고 올라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자기들 나름은 했지만 우리나라는 했지만 국민들 생활은 여전히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팍팍하다. 실망스러운 점이 있을 거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아도 외교, 안보,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삼국체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내려달라. 이게 우리 생명줄 아니냐. 이러고서 했었어야지. 나는 윤석열 아니에요. 나는 김건희 싫어해요. 이게 총선 메시지였잖아요. 이게 무슨 이상한 철딱선이 없는 징징이도 아니고 아유 구역질나.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선을 제대로 그어놓고 거기서 지면서 그걸 자기 몸뚱이로 메꿔 놓으면 그 위를 타고서 동지가 지나갈 수가 있다고요. 이건 동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머리를 밟고서 나 출세하겠다고 나 권력 잡겠다고 날뛰는 어떤 철딱선이 없는 아유 그만할게. 입 더러워져. 살다가 자 사용연료 그렇고요. 원자력 기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죠. 그리고 미국의 아우라 빌려가지고 서방에
민수 경수로,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소디움 고속 증식로, 더 나가서는 고온가스 냉각 증식로, 냉각 반응로,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거 다 휩쓸어야지 우리가. 거기 메카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공 대탄도탄 요격 BAMD 이거 계속 발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LSAM2, LSAM, 천궁 3, 천궁 2, LAMD, 그리고 그것의 함상 버전 한 2개 계속 발전시켜야지. 그 다음에 전달 수단, 이거 계속 발전시켜야죠. 미사일들. 예. 그리고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플랫폼들. 이게 다 핵 잠재력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의 그런 결기를 제대로 결기를 진용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결기는 좋아요. 여차하면 이판사판 핵무장한다. 결기는 좋은데 여차하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전까지 지금부터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